저는 올해로 31살이고 남자친구는 33살입니다. 원래 상견례는 5월에 하기로 하고 잠정적으로 6월에는 결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아버님 네 회사에서 제공하는 웨딩홀이 있어서 가해약을 마친 상태였고요. 그런데 어제 예비 시누이 때문에 너무 소름 끼쳐서 남자친구한테는 헤어지자고 했는데 헤어지진 말자고 제가 원하면 결혼은 얼마든지 미뤄도 된다고 붙잡아서 보류 상태예요. 제가 그동안 믿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저번 1월 코로나 번지기 전에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어요. 남친은 12월에 저희 집에 와서 미리 결혼 허락을 받은 상태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남친 집에 신내림 받은 무당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친은 무교라고 알고 있었고 인사 갔을 때 집에는 그 흔한 불상, 부적, 아무튼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어머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굴비, 잡채 등 한 상 차려주셔서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 잘 만났다 했습니다. 단지 하나 걸렸던 건 그 자리에 남친 누나가 있었는데 저를 정말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 아니 정확히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어깨 너머, 겨드랑이 사이, 정수리 위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색해서 시선 둘 곳을 못 찾나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밥 먹기 전에 한 20분 서로 인사를 하고 선물 드리고 하는 동안 별말 없이 제 주변만 살피다가 어느 순간 안색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더니 말이 없던 사람이 밥 먹기 시작하면서 폭풍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았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것만 몇 개 적어보자면 윗대의 어르신 중에 무관이셨거나 운동선수였던 분이 계셨느냐 하기에 맞다. 장군 출신 조상이 계시다 했습니다. 이건 제가 키가 크고 골격이 좀 있어서 물어보시는 건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사람 살리는 일 하시냐 하기에 엄마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를 좀 오래 하시긴 했지만 의료 종사자는 아니시다 했습니다. 어려서 이사를 많이 다녔냐? 지금 터에 살면서부터 건강이 좋아졌지? 하시더군요. 집이 아닌 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녔다. 초등학교만 3곳을 다녔고 그냥 전세 계약 끝날 때 2년마다 한 번씩 옮겼다. 어릴 때 몸이 약해서 개근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큰 병은 없어도 많이 앓긴 했다.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지금 집에서 살았는데 그냥 다 커서부터 좀 건강한 체질로 바뀐 것 같긴 하다. 하고 답했습니다. 내 동생 혹시 물 있는 데서 만났냐 하기에 취미로 화실 다니면서 만났다. 수치와도 물이라면 물인가요?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화실이 바닷가가 보였어요. 이런 질문들을 시부모님 말씀하실 틈도 없게 쏟아냈는데 남친 아버님이 말리시면서 그만하고 밥부터 먹으라고 말을 끊어주셔서 그때부터 시누이도 질문을 멈췄습니다. 그 자리가 끝나고 남친이 집에 데려다 주는데 갑자기 얘기 좀 하자며 카페로 가더니 그때 말해줬습니다. 자기 누나가 실병을 앓은 지 2년, 신내림 결국 받은 지는 2개월이 됐다고. 혹시 오늘 누나가 질문했던 것들이 언짢은 부분이 있었다면 누나 대신 자기가 사과하고 원하면 누나한테도 직접 사과하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솔직히 예비 시부모님 두 분 다 점잖으시고 누님 질문이 좀 생경하긴 했지만 기분 좋게 마무리된 자리라 아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했나 하고 깨달은 거지 기분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는 무교인데 그냥 종교는 다 사람들이 만드는 문화, 사회라고 인문학적 관점으로 생각해서 그다지 선입견도 없었습니다. 저한테 강요한다면 싫겠지만요. 그래서 기분 나쁠 거 없었다고 하고 그날은 집에 잘 들어갔고 그 후로 어머님과 간혹 전화하며 결혼에 관한 상의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5일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안 받았더니 바로 문자가 왔어요. 남친 누나였고 너무나 정중하고 긴 문자로 꼭 만나서 할 얘기가 있으니 제가 불편하거나 바쁘지 않으면 잠시 시간을 내달라고요. 제가 원하는 장소로 갈 테니 어디든 말만 하라고까지 하면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만나서 할 이야기라며 미심쩍고 의문스러워 보이는 건 알지만 남친한테는 말하지 말고 둘이서만 보자고. 아니 사실 남친한테 말한다고 해도 이해한다며 그저 둘이서만 만나서 잠시만 이야기하자고요.
결국 그 다음 날인 월요일 점심에 근처 번화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점심이라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밥은 됐다면서 밥 먹으면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평일 점심이었고 근처에 회사가 많지도 않은 술집이 많은 번화가에 있는 카페라 한적해서 카페에 저희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친 누나가 한참 저를 쳐다보다가 목구멍까지 할 말이 올라왔다가 다시 삼키고 하는 행동을 하더니 결국 하는 말이 내 동생이랑 결혼하지 마요. 그래야 땡땡씨가 살아요. 였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너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표정 있잖아요. 너무 기분 나쁘고 소름 끼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참 그 표정이.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사실 제 남자친구한테는 안 좋은 귀신이 붙어 있대요. 억지로 떼어내려 하면 남친한테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장시간 공을 들여야 한다고. 그 귀신은 남친의 증조 할아버지의 본처라고 했습니다. 그 귀신은 딸을 낳았으나 아들을 낳지 못해 결국 쫓겨나 일찍 죽었다며 지금의 자손들은 후실의 자손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처가 귀신이 돼서 집안 남자들한테부터 대를 끊으려고 악에 바쳤다고요. 남친이 3대 독자인데 진짜 온 친척 통틀어 집에 각 대마다 남자가 한 명씩밖에 없다고. 그나마 대를 이어올 수 있었던 건 결혼한 여자들이 기가 세면서도 너그러운 성품들이라 조상들이 한 맺힌 귀신한테서 여싯들을 지켜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남친의 할아버지는 결혼을 3번 하셨답니다. 첫 번째 결혼은 남북이 분단되면서 생리별하셨고 두 번째 분은 사별하셨고 세 번째 할머니가 남친의 아버님을 낳으신 할머니라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조상이 무관이라 자손을 지키는 방식이 다소 호전적인 기운이다. 누구랑 만나도 시원시원하게 앞으로 치고 나가며 잘 살 사람인데 제 남친한테 붙어있는 대를 끊으려고 혈연이 된 귀신과는 하필이면 상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듬고 품어서 힘을 빼놔야 하는 한 맺힌 귀신인데 자꾸 싸우고 찢어놓으려고 하면 더 악에 바쳐서 저를 해할 거라고 남친이 아니라 제가 죽을 거랍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자니 진짜 머리가 울릴 것 같고 속에서는 신물이 올라오는 것 같기에 그냥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나와서 바로 택시 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머리가 깨질 것 같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그 귀신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친한테 전화해서 지금 누나 만나고 왔는데 알고 있었느냐 했더니 그거 다 헛소리라고 했습니다. 본인 집에서 신내림 이런 거 믿는 사람 하나도 없다며 자기 누나 정신병원 보내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강제 입원까지 시킬 소견은 없다고 해서 못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놓고 나랑 아버지한테 소방 맞아 한 맺힌 할머니 귀신이 붙어있다는 게 미친 거지 뭐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진즉에 나와 같이 있는 여자들이 다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거면 전 여친들은 다 죽고 없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저랑 사귀는 3년 동안 나쁜 일 생긴 거 있느냐? 없지 않냐? 오히려 더 좋은 데로 이직하고 금전적으로 더 나아지고 나쁠 거 없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머릿속에 갑자기 프로포즈 받았던 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기념일이라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어린애 때문에 핸들을 급하게 꺾어 빌라 필로티 주차장 기둥을 박았습니다. 남친은 하나도 안 다쳤는데 저는 갈비뼈의 골절까지는 아니지만 멍이 가서 몇 주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때가 밤 11시쯤이었는데 웬 꼬마가 이 시간에 돌아다니냐 생각했습니다. 경향이 없어서 그 꼬마가 사고 나는 거에 멈칫하더니 뛰어가는 것까지만 보고 블랙박스에도 제대로 찍히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 믿기 힘들고 터무니없는 소리라서 정말로 누나가 정신의학적으로 질환이 있는 거라면 앞으로 결혼 생활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다 했습니다. 모든 정신질환자가 위험한 건 아니지만 남친 누나가 하는 얘기가 절 폐폐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남친이 그날 바로 누나 찾아가서 한바탕 하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며칠 뒤에 연락을 주셔서는 누나는 이제 다른 지방에서 따로 살기로 했다 합니다. 본인 신내림 받을 때 도와준 신어머니라는 사람이랑 산다고 했다고요. 이번 달 말에 이사 나간다고 합니다. 안 들어도 될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남친 누나가 신내림을 받던 때부터
이제 이 집의 딸 누나로 살 수는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그저 낳아주신 은혜로 딸보다는 무당으로서 그 할머니 귀신을 떼어놓고 가려고 남아있었다고 했다 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는 볼 일이 없이 사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 아버지가 전화하셔서는 아버지 가게로 오라고 하셨고 갔더니 누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아버지 가게는 어떻게 알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며칠 전에 집에 왔을 때 얘기하던 게 생각나서 이 동네 세차장 몇 군데 전화해봤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와중에 아버지한테는 귀신이니 중니 산이 하는 얘기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게에서 데리고 나와 근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헤어질 생각이 없냐고 다시 묻길래 진짜 날도 우중충해서 소름은 더 끼쳤습니다. 없다고. 안 마주치고 살기로 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알겠다며 잘 살라고 기도 많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엄청 진심인 듯한 그 표정과 말투에 알겠다. 이렇게 연락 없이 오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하고 잘 지내시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제 뒤통수에다 대고 저한테 관심 받으려고 쇼하다 죽은 귀신은 잡기니깐 금방 제 풀에 떨어져 나갈 거다 하고 가는 겁니다. 대학 때 누가 봐도 자기밖에 모르는 애정결핍 심했던 동기가 있었는데 저 좋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마치 제가 본인 거인 양 떠들고 다닌 친구였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망신 한번 줬다고 씩씩거리면서 깽판을 나서 과에서 소외당하고 군대 가서 관심병사로 낙인 찍혔다가 안 좋은 선택을 한 친구입니다. 너무 소름 끼치고 역겹고 화나고 저희 아버지 세차장까지 수소문에 찾아왔다는 게 무서워서 그 길로 그냥 남친한테 헤어지자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제정신은 아니에요. 어제부터 한숨도 못 자고 재택 근무 중인데 일도 손에 안 잡힙니다. 남친 누나의 저런 말들 제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건가요? 진짜 신빙성이 있는 말들인가요? 아니면 대충 애들러 하는 말에 제가 제 인생을 가져다가 살붙여서 공룡처럼 키우고 있는 건가요? 이러다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남친이랑 결혼을 한 해 만에가 아니라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신점을 믿는다면 지금 제일 신기가 강할 때라 믿는 게 맞고 신점을 안 믿고 다 정신병으로 생각한다 쳐도 집안에 저런 환자가 있으면 유전 가능성도 있고 불안한데 굳이 가족이 될 필요가 있나요? 믿든 안 믿든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댓글.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만 안 하면 잘 먹고 잘 살 팔자라는 건데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신내림 받고 6개월인가가 가장 신발이 좋을 때라 제일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굳이 나서서 전보러 다니지는 않지만 저 정도로 걱정돼서 말하면 저라면 듣겠어요. 세 번째 댓글. 저라면 다른 점집도 한번 가볼 듯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무시하기엔 너무 찝찝해요. 차라리 몰랐으면 많은데 알게 된 이상 찝찝해서 결혼 못할 것 같아요. 글쓴이 부모님께 이야기해도 부모님도 이 결혼 반대할걸요. 그냥 궁합이 안 맞는다 정도가 아니라 죽는다잖아요. 네 번째 댓글. 모르고 살 수는 있어도 알고는 못 사는 것들이 있죠. 이미 들어버린 마당이라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그걸 믿건 아니건 결혼 강행하면 계속 찝찝하고 불안하게 살 것 같아요. 언제 나쁜 일이 생길까 전전긍긍. 마음 쓰지 않고 살 자신 있어요? 보통은 없다고 봅니다. 물 건너간 것 같네요. 다섯 번째 댓글. 저 집에서 지 아들 죽는다고 했어도 결혼을 강행했을까요? 나라면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다고 얘기하겠어요. 내 목숨이 달린 일인데요. 아무리 신이고 무속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저 남자도 계속 속이더니 글쓴이분 죽는다는데도 정신병으로 몰고 가네요. 진짜 병이든 신병이든 뭐든 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 죽는 거 아니라서 그런가? 그리고 일단 저런 독자집에 심지어 누나를 학대하는 집에 뭐하러 시집을 가나요? 없으면 죽고 못 살 만큼 사랑하나요? 나 같으면 저런 소리 들으면 내 목숨 아까워서 그냥 결혼 안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댓글. 아니 왜 그 누나라는 분을 왜 이렇게 글쓴이는 미워하세요? 나라면 고마울 것 같은데 저렇게 정성 다해 님 도와주려고 하는 게 난 오히려 고마울 것 같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